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버튼만 보여드리고 버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요. 이벤트를 제대로 알려면 딜리게이트, C샵의 딜리게이트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벤트가 딜리게이트 형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딜리게이트 형태가 뭔지 모르시면 이제 당연히 그 뒤에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이벤트도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딜리게이트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딜리게이트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함수들을 만들다 보면 같은 기능을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함수들은 대체로 같은 형태를 가지게 돼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두 숫자를 더하는 add라는 만약에 함수를 만들었다. 그럼 걔는 인티저 타입으로 리턴을 할 거고, 또 인티저 타입으로 하나의 변수를 받고, 또 인티저 타입으로 또 하나의 변수를 받아서 그 안에서 결과를 계산해서 인티저 타입으로 리턴을 할 거예요. 뭐 뺄셈 하는, 이건 덧셈이라고 그러면 뺄셈을 하는, 만약에 걔를 마이너스라고 부른다, 마이너스 함수라고 부른다, 그럼 걔도 역시 인티저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받고 또 인티저 타입으로 또 하나의 변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리턴 값도 역시 인티저 타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보시면 리턴 타입도 같고 변수의 개수도 똑같고 두 개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의 타입도 같아요. 인티저 이렇게 함수의 모양이 완전히 같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 하나 이렇게 변수를 하나 딱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부르자. 여기 a가 있으니까 뭐 얘를 p라고 부르자. 그러면 이 함수들도 메모리에 다 올라와야 됩니다.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만 메모리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함수도 당연히 메모리에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add다. add 관련된 것들이 쭉 메모리 안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뭐 한참 멀리 떨어져서 또 여기에 마이너스라는 함수가 또 기술이 되어져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p라는 변수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얘를 가리켜도 되고, 얘가 얘를 가리키면 변수의 모양이나 리턴 값이 다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 함수의 모양이 완전히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리켜 쓸 수도 있고, 얘가 또 얘를 가리키지 않고 얘를 가리켜서 마이너스를 가리켜서 이 변수 하나로 얘를 가리키거나 얘를 가리켜서 그 함수들을 쉽게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이거는 C 때부터 함수 포인터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C샵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델리게이트를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사실 C샵 프로그램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막 좀만 복잡하고 좀 난이도 있는 프로그램들은, 설계를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만든 프로그램들은 막 델리게이트가 막 난무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면 좀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델리게이트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 돼요. 설계를 공부하시다 보면, C샵으로 설계를 공부하시다 보면 반드시 델리게이터 이벤트는 꼭 거치셔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어려워도 꼭 이렇게 좀 계속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상에 add라는 함수, 마이너스라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얘를 이렇게 딱 가리켜서, 어떤 때는 add라는 함수를, 어떤 때는 이 p라는 변수 하나만으로 add라는 함수를, 어떤 때는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나온 게 바로 델리게이트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함수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계산하는 함수들이죠. 리턴 타입은 인티저고 이름은 add예요. 그리고 얘는 변수를 두 개 받는데 인티저 타입으로 두 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얘는 리턴 값이 a 더하기 b를 해주면 되겠죠. 함수 하나 더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티저, 뭐 마이너스, 사실 마이너스가 아니긴 한데 마이너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인티저 b 해서 얘는 리턴을 a 빼기 b, 이렇게 하면 금방 두 개의 함수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리턴 타입이 똑같고 안에 들어간 변수의
변수가 완전히 똑같을 때, 모양이 완전히 똑같을 때 우리는 얘를 대표하는 녀석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똑같이 그냥 써줍니다. 인티저 뭐 아까 걔가 칼크 계산을 하는 애였으니까 칼크 언더스코어 DLE. 이건 제가 그냥 혼자 쓰는 네이밍 컨벤션인데요. 예, 이렇게 대표하는 녀석은 항상 이렇게 칼크 DLE라고 뒤에를 붙여줍니다. 맨 뒤에 언더스코어 DLE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똑같이 써요. 그냥 인티저 A, 인티저 B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랑 똑같죠. 지금 보시면 그냥 이거 이름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다른 건 뒤에 세미콜론 찍어줍니다. 그리고 앞에 딜리게이트라고 적어줘요. 이렇게 적어주면, 앞에 딜리게이트라고 적어주면 이제 이 녀석은 어떤 하나의 타입이 된 거예요. 우린 지금 칼크 언더스코어 DL이라는 이름의 타입을 만들었어요. 타입입니다. 타입. 이거 이 이름으로 얘가 이제 타입이니까 이 이름으로 변수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변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타입이냐? 이렇게 리턴 값이 인티저고 변수가 두 개 있는데 각각 인티저인 그런 형태의 함수를 가리키는 그런 형태의 타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가리킬 수 있는 그런 타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타입을 새로 만드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뭐 클래스 만드는 것도 다 타입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타입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타입이니까 아무리 얘는 대문자로 써주는 게 좋겠죠. 이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칼크라고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네, 뭐 여기다 만들지 말고 이제 이 타입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버튼을 누르면 그때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크 언더스코어 DLE 타입으로 칼크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얘는 타입이니까 U 생성자를 사용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메모리 이 변수가 딱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얘를 가리키거나 얘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변수예요. 근데 했더니 이게 빨간불 들어오죠.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이유는 얘가 어느 한 함수를 가리키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생성이 될 때 어느 한 함수를 가리키도록 처음부터 가리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add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를 그 함수명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add는 함수명이죠. 여기는 이 두 개를 더하는 함수명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한번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calc 칼크하고 가로 열고 하면 우리 봤던 좀 전에 그 대표하는 녀석 모양이라던 그 첫 번째 인자도 인티저, 두 번째 인자도 인티저인 이런 게 바로 딱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20,10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20,10은 10을 넣으면 두 개를 더할 테니까 add 함수를 지금 가리키고 있죠. 이 칼크라는 변수가 이 함수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30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result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주면 칼크 가리키는 곳에 가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리턴해 줄 거예요. end result로.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에러가 안 나고 실행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눌러보면 출력에 가보면 리절트는 30이라고 딱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타입으로 우린 변수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대표하는 타입 칼크 언더스코어 DLE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생성을 하면서 함수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 이름
이 변수를 이용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값을 받아서 보여준 거죠. 예,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 멈춘 다음에 예, 또 여기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DL 타입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번엔 마이너스, 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예, 마이너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아까 전에는 칼크라는 이 변수가 add 함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함수, 여기는 이 마이너스 함수를 가리키고 있게 돼요. 그래서 얘로 이제 실행을 하면 얘한테 이제 파라미터 인자들 넘겨주면 마이너스 함수가 실행이 돼서 리턴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적어주면 20, 10을 해주면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해보면 예, 실행을 해보면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예, 아까 했던 그 코드 이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덧셈이 됐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수 20에서 10을 뺀 10이 리턴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첫 번째는 add 함수를 가리키고 있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함수를 가리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딜리게이트는 이렇게 어떤 변수를 하나 타입을 만들고 그거에 맞게 또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가 함수들을 가리키도록 해서 상황에 맞게 그 함수들이 실행이 되도록 만드는 게 딜리게이트입니다. 또 한 가지 뭐 신기한 게 또 뭐냐면 얘는 약간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걸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만큼 정지를 하고 지우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얘 이름은 이제 칼크1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칼크2라고 하는데 칼크2는 마이너스를 가리키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3를 만듭니다. 근데 3를 만들 때 얘는 new로다가 만들지 않고 얘를 가리키도록 해요. 칼크3는 칼크1을 가리키도록 해요. 이 상태에서 칼크3하고 10, 20을 해주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 이렇게 해주면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덧셈, 얘가 지금 칼크1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칼크3가 칼크1을 가리키고 있는데 칼크1은 add 함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덧셈 돼서 30이 나오겠죠. 해보면 예, 당연히 30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칼크3가 지금 칼크1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는을 놓을 수가 있어요. 칼크2를 그러니까 이건 이거죠. 뭐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칼크3는 칼크3 더하기 칼크2 이 뜻이죠. 이게 돼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칼크3에다가 칼크1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더하기 든을 해가지고 칼크2를 더해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칼크1은 실행을 하고 칼크1에 연결된 add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칼크2에 연결된 마이너스를 순서대로 실행을 합니다. 예, 이렇게 순서대로 줄줄줄 함수를 매달아서 연결해 놓는 그런 기능을 딜리게이트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놓고 얘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 순서대로 줄줄이 엮었잖아요. 칼크1을 놓고 그 다음에 칼크2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칼크3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사실 여기에 실행이 되는 건 결과값이 보여주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시작을 해서 눌러보면 예, add가 실행이 되고 다음에 마이너스가 실행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덧셈은 한 순서대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번에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어요. 칼크 3 마이너스는 칼크 1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add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칼크 1인 add를 빼면 마이너스만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얘는 지우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놔둘까요? 예, 놔둘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예, 이렇게 나왔죠. 왜 이렇게 나왔냐면 여기를 실행할 당시에는 add하고 마이너스가 순서대로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add 마이너스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add를 뺐죠. add를 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만 실행이 된 거예요. 이렇게 딜리게이트는 함수들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줄을 세워서 그 순서대로 실행이 되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딜리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딜리게이트가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서 계속 하시면서 이 딜리게이트를 꼭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C샵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딜리게이트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C샵에서는 그나마. 그래서 꼭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